강진에서 살고 있는 홍배대감내 소장농 봉섭이 총각은 근면성실하게 일을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다른 일반 소장농의 두세 배 되는 일을 너끈히 할 수 있는 상농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주 홍배대감은 워낙에 수전노이기에 몇 년 전 세상 물정 몰랐던 봉섭이를 잘 구슬려 일반 소장농들보다도 돈을 적게 주며 지금까지 봉섭이를 부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봉섭이의 세경 계약이 끝나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이고 내 이 홍배대감 때문에 아주 3년 내 일이란 일은 죽어라 했는디 한 해에 쌀 7가마니밖에 품삯으로 못 받으니 참말로 일을 해도 남는 것이 없구만 그래. 이번에는 다른 지주랑 확실하게 계약을 잘해가지고 나도 평생 꿈에 그리는 내 땅을 떡하니 사서 말이오. 거기에다가 농사를 짓고 부자가 되면 춘심씨도 나를 좀 분명 다르게 봐줄 것이 틀림없구만 그래. 봉섭이는 세경 계약만 다시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오랫동안 꿈에 그려왔던 자신의 땅에 농사를 지으며 좋아하는 여인도 얻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진 채로 오늘도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섭이 세경 계약이 거의 끝나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봉섭이 살고 있는 마을의 지주들 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의 지주들까지 봉섭이의 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봉섭이를 방문하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뭐시라? 자네 같은 상농 중에서도 상농이 하네. 고작 쌀 7가마니만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란가? 하이고 도대체 지주라는 양반이 이 순박한 총각을 꼬셔서 얼마나 피를 빨아먹으려고 그것밖에 안 줬단 말인가? 벌써 3년이나 그렇게만 받고 일을 했구만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가지고는 참말로 살기가 팍팍해 나서 저도 이제 다른 지주랑 계약을 할까 알아보려던 참이었습니다. 이것이 참말로 잘 되었구만 그려. 나 이 산 너머 옆 동네 사는 춘삼이라는 사람인디 자네가 그 홍배대감내랑 계약을 끝내고 내년부터 우리 집하고 계약을 하면 내 한 해 기본 쌀 10가마에다가 말이오. 농사가 잘 되는 해에는 수확량에 따라 내 좀 더 챙겨주도록 하겠네. 어떤가 자네? 웜에 기본 10가마를 말이오요. 그것이 참말입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아직 요 홍배대감님하고 계약이 끝나려면 시일이 좀 남았으니 저한테도 좀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요? 아 되고 말고 그럼 내 또 찾아오도록 함세. 봉섭이는 이번에야말로 신중하게 계약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여 찾아오는 지주들에게 모두 조건을 들어본 후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봉섭이를 두고 여러 지주들이 서로 경쟁을 하자 봉섭이와 함께 홍배대감 아래서 소장농 생활을 하는 진수의 심기는 불편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나도 곧 있으면 세경 계약이 끝나가는데 어째 나한테는 한 사람도 안 오고 봉섭이한테만 저라고 사람들이 찾아온다냐. 아이고 내 참말로 배알이 더는 꼬여서 못 봐주겠구만. 그리하여 진수는 봉섭이 몰래 홍배대감을 찾아가 고자질을 하였지요. 뭐시라 진수 니 그것이 참말이냐? 참말이라고 안 그럽니까요. 악어 일시간이 되었으면 일을 해야지. 계약이 끝나가니 요즘은 아주 일은 내팽개치고는 찾아오는 지주들에게 품삯을 더 내어놓으라고 경쟁을 붙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이것이 안 되겠구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손 놓고 봉섭이를 내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지. 자신의 소장농들 중 뿐만 아니라 마을에 있는 소장농 중에 가장 일을 잘하는 봉섭이었기에 홍배대감은 다른 지주들에게 봉섭이를 이대로 뺏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봉섭이를 잡을 수 있을지 밤이 깊도록 생각을 한 홍배대감은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지요. 그래. 이것이 그런 수가 있겠구나. 다음 날 홍배대감은 논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 봉섭이를 조용히 따로 불러내었습니다. 봉섭아 올해 추수가 끝나면 벌써 나랑 일을 한 지도 3년이 다 되어서 세경 계약이 끝나는디 말이다. 하이고 그것이 바로 올해였습니까요? 제가 일에만 파묻혀 살다 보니 계약이 끝나가는 줄도 몰랐구만요 어르신. 그랬단 말이지. 내 그동안 네가 워낙에 일을 잘해줘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내 니한테 한 해에 쌀 15가마를 고정적으로 줄 생각이 있는디 어째 생각이 있느냐 봉섭아? 어르신 자그마치 쌀 15가마를 말입니까? 그것이 참말입니까요 어르신? 그럼 내가 바쁜 사람을 불러내서 거짓말을 하겠느냐? 너만 좋다면 오늘이라도 다시 계약서를 내 작성해 줄 수가 있구만 그려. 웜에 그 수전노 홍배대감이 무려 쌀을 무려 15가마를 준단 말이오. 하이고 내 이 정도면 다른 마을로 가는 것보다
그냥 홍배대감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 것도 손은 없겠구만. 아, 춘심씨도 이 마을에 있기도 하고 말이오.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제가 어르신 아래서 일을 했던 정도 있고 하니 다시 계약을 하겠습니다요. 봉섭이 홍배대감과 한 해에 쌀 15가마라는 계약을 하게 되자 봉섭이가 마을에서 가장 품삯을 많이 받는 소장농이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마을 중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봉섭이는 전에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지요. 웜에 말숙씨가 갑자기 우리 집에는 무슨 일입니까요? 내가 말이여 감자를 좀 많이 쪄가지고 봉섭 씨한테 좀 나눠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어찌게 봉섭 씨 입에는 맞을지 모르겠구만. 그나저나 이것이 김치랑 같이 먹으면 겁나게는 맛이 괜찮은디. 어떻게 잠깐 봉섭 씨 방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요? 하이고 말숙씨, 나는 말이오 그 감자 같은 것은 아주 딱질색이구만요. 그리고 그 어딜 남자 혼자 사는 집에 함부로 들어오려고 그런단가요? 행여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인디. 내 다른 사람들 오해를 살라고 이렇게 일부러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라고라? 하이고 내가 말숙씨한테 무슨 여지를 잘못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나는 이미 마음속에 둔 사람이 있어 놓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 감자 가지고 돌아가시구랴. 이렇듯 전에는 봉섭이를 거들떠도 보지 않던 마을 처자들이 하나둘 봉섭이에게 노골적으로 관심을 표하는가 하면 또 하루는 봉섭이 그렇게 좋아하는 춘심이 역시 논에서 한창 일을 하고 있는 봉섭이를 찾아오기도 하였는데요. 우리 주인마님께서 감자를 너무 많이 삶아버려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나눠달라고 나한테 심부름을 보냈는디 말이어요. 어찌게 봉섭씨가 거 감자 같은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구만요. 하이고 춘심씨, 내가 세상에서 젤루다가 좋아하는 것이 감자인디 또 어떻게 그것을 아시고 가지고 왔대요? 그란디 춘심씨 혹시 그 김치도 가지고 오셨습니까요? 김치 말이어요? 거 주인마님께서는 감자만 챙겨주셨는디 우째 그러십니까 봉섭씨? 그 자고로 삶은 감자란 것이 김치랑 먹어야 맛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알싸하게 담궈놓은 김치가 있어 놓은디 어떻게 저랑 같이 그것을 맛보러 안 가겠습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은 봉섭이는 감자를 김치와 먹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춘심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진 둘은 일사천리로 정을 쌓고 혼례를 치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은 봉섭이 꿈에 그리던 춘심이에게 장가를 간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 5년의 세월 동안 봉섭이는 항상 염원했던 자신의 땅에 농사를 짓는 꿈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삶은 품삯 계약을 하기 전보다도 팍팍하게 변해 있었는데요. 이후인즉 봉섭의 지주인 홍배대감이 봉섭이에게 품삯을 치러야 하는 시기만 오면 봉섭아, 내 웬만하면 너한테 이런 부탁을 안 하는디. 올해 흉년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말이다. 일단은 내 너한테 쌀 5가마니를 주고 나머지 10가마니는 내년에 사정이 좀 괜찮아지면 합산해서 주면 안 되겠냐잉? 워우 웜에 대감 어르신, 올해 저희가 작황이 예년에 비해 괜찮았던 것으로 아는디 흉년이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시랍니까? 아, 이놈아, 그럼 내 지금 니한테 그깟 품삯을 주기 싫어서 흉년이었는디 흉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냐? 니놈이 평소에 나를 어떻게 보았길래 나를 그렇게 쪼잔한 사람으로 몰아간단 말이냐? 아니 대감 어르신,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고 네가 한두해 내 아래서 같이 일을 한 것도 아니니 그동안 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좀 사정을 봐주면 안 되겠냐, 봉섭아? 내 꼭 좀 부탁 좀 하자꾸나. 대감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구만요. 대신에 내년에는 꼭 합산해서 주셔야 합니다. 마음이 약한 봉섭이는 홍배대감에게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하였고 다음에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도 홍배대감은 갖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봉섭이에게 품삯으로 쌀 5가마니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5년의 세월 동안 제대로 품삯을 못 받아오자 봉섭이의 부인 춘심이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고 만 것이었지요. 서방님, 지금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 5년이나 품삯을 제대로 못 받고 일을 하고 있는디 서방님께서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해도 그렇지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요? 홍배대감님께서 사정이 어려워 그렇다는디 소장농인 내가 거기에다 대고 강하게 밀어붙이기가 조금 거시기 하구만 그려? 아,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홍배대감이 사정이 어렵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마을에서 누가 사정이 괜찮겠습니까? 안 되겠구만이요. 내 여태까지는 서방님께서 어려니 잘 처리하시겠지라고 생각해서 나서지 않았는디 말이어요. 인자는 내가 좀 나서야 쓰겄습니다.
마누라, 뭐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것인가? 어쩌기를 뭘 어쩝니까요? 당장 내일 서방님하고 같이 그 홍배 대감님 댁에 가서 그동안 밀린 품삯을 달라는 약조를 받아와야지요. 그리하여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춘심이는 남편 봉섭이와 함께 홍배대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약해 아무 말도 못하던 봉섭이와는 달리 춘심이는 홍배대감을 만나자마자 그동안에 밀린 품삯을 달라고 강하게 밀어붙였지요. 대감 어르신, 5년 동안 자그마치 밀린 품삯이 쌀이 50가마입니다. 50가마. 저희가 그동안 한 해 5가마니만 받으면서 어렵게 생활을 했었는디. 아,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더 이상은 못 참겠구만이요. 제가 오늘은 대감님께서 언제까지 밀린 품삯을 저희에게 주시겠다 약조를 해주시지 않으시면 절대 그냥은 돌아가지 않고 관아에까지 고발할 생각이니 딱 오늘 날짜를 정해주셨으면 좋겠구만이요. 워낙에 춘심이 강하게 그동안 밀린 품삯을 달라 요구하니 홍배대감도 더 이상 그녀에게 핑계를 대지 못하고 한풀 꺾인 목소리로 대답을 했지요. 아, 알았구만. 그동안 참말로 미안했구만. 그래. 그런데 자네들 말일세. 내가 당장 쌀 50가마를 준비하려고 해도 그것이 양이 상당하니 그것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나한테 딱 2주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게나. 내 정확히 2주 후에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오면 그동안 밀린 품삯을 처리해 주겠네. 그럼 대감님 저희한테 참말로 약속하셨습니다요. 저희가 오늘부터 딱 2주 후에 다시 찾아올 테니까 그때 가서 딴 말 하시면 안 되구만요. 웜에 저 봉섭이 마누라가 아주 성질이 장난이 아니구만. 그래. 그런디 내 봉섭이 장가를 갔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는디 말이요. 아, 지주인 나도 마누라가 세상을 떠나서 없는 판국에 소장농인 주제에 저 녀석이 저라고 예쁜 마누라를 얻었단 말인가? 이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말이단가? 부인과 사별한 후 호라비 신세로 지내고 있었던 홍배대감은 춘심이를 보고는 마음이 크게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홍배대감은 봉섭이 논에 나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한 후 사람을 시켜서 봉섭이의 부인 춘심이를 마을 물레방앗간으로 조용히 불렀지요. 어르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아비가 있는 아녀자를 이런 으슥한 곳으로 부르시다니 행여 마을에 소문이 돌까 무섭구만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답니까? 내 춘심이 자네에게 따로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좀 여기로 와달라 부탁을 한 것이구만. 홍배대감은 옷 안을 주섬주섬 뒤지더니 옥비녀 하나를 꺼내서 춘심이에게 내밀었지요. 워엄에 어르신 이것이 딱 봐도 상당히 값이 나가는 옥비녀 같은디. 참말로 이것을 저를 주신단 말씀입니까? 내 어제 자네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옥비녀의 주인을 드디어 찾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네. 어르신 말씀은 감사하기는 한디 저한테 뭘 원하시는 게 있어서 이것을 주신다고 그러십니까? 내 자네를 어제 보니 무력이 상당히 강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춘심이 이왕 한번 사는 것 가난한 소장농의 부인보다는 부잣집 대감 첩으로라도 사는 것은 어떻겠는가? 뭐시라고라? 어르신 지금 저보고 우리 서방님을 배신하고 어르신의 첩이 되어달라 이 말씀이십니까? 말이 첩이지. 내가 부인하고 사별하고 벌써 수년째 호래비로 지내고 있으니 나한테만 오면 부인이나 다름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가 먼저 세상을 뜨게 되면 내 자네에게 재산의 반절을 떼어줄 수도 있구만. 그래.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는디 말이요. 그것이 좀 자네 도움이 필요하구만. 어르신 재산의 절반이나요? 사람을 놀리는 것도 유분수지. 우리 서방님 품삯도 제대로 안 챙겨주시는 분 말씀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요? 그러니 나도 발을 뺄 수 없는 조건을 자네에게 거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품삯 계약서에 써있는 15가마란 글자의 일자를 교묘하게 지워버릴 테니 자네는 자네 집에 보관하고 있을 계약서 사본을 좀 없애줬으면 하는구만. 그러면 나야 쌀 50가마를 아껴서 좋은 것이고 자네 역시 우리 둘이 공범이 되어 일을 꾸민 것이 있으니 그것을 빌미로 안심하고 나에게 재산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지. 그 말씀은 어르신 지금 저보고 우리 서방님을 배신하라는 말 아닙니까요? 저는 그런 일은 못하구만요. 사람 잘못 보셨구만요 어르신. 갑자기 하늘 같은 서방을 배신하라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이것이 자네 인생에서 자주 오는 그런 기회는 아닐 테니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은 2주 동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나. 뭐 자네가 거절을 해도 나는 그냥 봉섭이에게 쌀 50가마를 주면 되는 일이고 말이요. 춘심이는 홍배대감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자신은 절대 남편 봉섭이를 배신할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춘심이 방으로 들어오고 그녀가 5년 동안 봉섭이와 함께 살았던 방을 찬찬히 훑어보자 그제서야 한없이 초라하고 낡은 초가집 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그려. 내 어차피 우리 서방한테 시집 온 것도 마을에서 젤로다가 품삯을 많이 받는다는 소리에 이끌려서 시집을 온 것이 사실이고, 우리 서방이 암만 잘 나간다고 해봐야 그저 한낱 가난한 농부가 되는 것 아니겠냐 이것이. 그렇다면 이왕 인생 한 번만 사는 것,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 그리하여 춘심이는 서랍장을 연 후에 품삯 계약서 사본을 꺼내들고는 한참이나 그것을 바라본 후 호롱불에 계약서 사본을 들이밀었지요. 시간은 약속된 2주일 후가 되고 봉섭이와 춘심이는 다시 홍배대감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봉섭이 홍배대감에게 밀린 품삯을 달라고 하니 홍배대감은 그것이 마치 처음 들어보는 일인 것 마냥 놀란 눈을 하고서 계약서를 봉섭이에게 들이밀었지요. 아니 봉섭아, 이것이 무슨 말이냐. 난데없이 네 세경이 한 해에 무려 쌀 15가마라니. 여 계약서를 한번 잘 봐봐라 봉섭아. 여기에 분명히 15가마가 아니라 5가마라고 적혀져 있지 않느냐. 워우 웜에 대감 어르신, 이것이 무슨 계약서입니까요? 분명히 5년 전에는 15가마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2주 전까지만 해도 대감님께서 오늘 그동안 밀린 품삯을 주신다고 해서 저랑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온 것이고 말이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디. 거의 2주 전에 참말로 내가 그랬단 말인가? 허허, 세상에 누가 소장농을 15가만이나 주고 부린단 말인가? 나는 자네 말이 더 이해가 안 가는구만. 그래. 서방님,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거 분명히 세경 계약을 했었을 때 서방님께서도 계약서를 받으셨을 거구만요. 아, 그것을 찾아서 대조해보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려 마누라, 역시 자네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구만. 그래, 이런 것은 말보다는 계약서를 따져보는 것이 맞지. 어르신, 잠깐만 기다리고 계십시오. 제가 금방 집에 가서 다시 계약서를 가지고 올 테니까 말이에요. 허허, 내 어디 안 가고 여기 있을 테니 그려 얼른 다녀오게나 이 친구야. 대신에 말일세, 자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면 그 앞으로는 우리 집 소장농이를 그만둬줘야 쓰겠구만. 내가 일을 못하는 사람을 쓸 수는 있어도 나한테 거짓말로 속이면서까지 품삯을 더 받아먹으려는 사람을 내 일꾼으로 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봉섭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확인하기 위해 홍배대감의 집을 나서는 순간 춘심이는 홍배대감과 묘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남편 봉섭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홍배대감 집에서 돌아온 봉섭이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덮칠 듯이 서랍에 뛰어들고서는 계약서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춘심이 태워버린 계약서는 집안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없구만. 없소. 내가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 서랍 안에 계약서를 넣어둔 것을 확인을 했는디 말이오. 이것이 없을 리가 없는디 세상에 어떻게 된 일이란가 참말로. 마누라, 혹시 자네 여기다 둔 내 계약서 못 봤는가? 봉섭이 춘심이에게 묻자 춘심이는 갑자기 얼굴이 차갑게 변하더니 아이고, 이제 와서 계약서가 없다고 말을 하십니까요, 서방님? 나한테 한 해에 쌀 15가마는 너끈히 받는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을 하시더니만 결국에는 그것이 거짓말이었구만요. 그래. 마누라, 그것이 무슨 말인가? 거짓말이라니. 자네도 시집 오기 전에 분명히 내가 쌀 15가마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말입니다, 서방님. 아니제 거 봉섭씨, 저는 더 이상 당신하고 같이 살 수가 없구만요. 이것은 순전히 내가 봉섭씨한테 속아서 한 홀레니께 이 홀레는 완전히 무효라 이 말입니다. 워우 웜에 마누라, 춘심이. 봉섭이 살고 있는 강진에 부패했던 기존의 원님이 물러가게 되고 새로운 원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님은 이전 마을에서도 송사를 잘 가르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지요. 하루는 원님이 마을에 적응을 하기 위해 마을 이곳 저곳을 둘러보다 주막을 지나치는데 대낮부터 한 사내가 주막에서 술에 취해 서럽게 울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모, 저 사내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저리도 술에 취해 서럽게 운단 말인가? 하하이고 이번에 새로 오신 원님 아니십니까? 저자가 봉섭이라는 사내인디 한때는 우리 마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소장농이었는디 말이어요. 아 부인하고 일자리를 한 번에 잃게 된 이후부터는 일도 찾지 않은 채 날이면 날마다 이곳으로 찾아와 저라고 술만 마시면서 서럽게 울어대지 않겠습니까? 뭐시라? 하루아침에 일자리랑 부인을 잃었단 말이요? 저도 봉섭이가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하며 한탄하는 말을 귀동냥으로 듣게 되어 정확한 것은 아닌디 말입니다. 부인하고 지주가 둘이서 작당을 하고 자기를 속여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이고 지주야 그렇다 치지만 거 부인은 무려 5년이나 정을 붙이고 같이 살았으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는지 내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구만요. 봉섭이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원님은 주모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날 홍배대감과 춘심의 주장 역시 들어보고자 모두를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마누라, 이 차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려? 내가 이리 멀쩡히 살아있는디 그새 다른 남정네한테 제가라도 든 것인가 지금? 하이고 봉섭씨, 마누라는 내가 누구 마누라란 말입니까? 당신한테 속아서 같이 산 5년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미는데 도대체 뭐를 더 볼 것이 있다고 나를 관아에까지 오게 만든답니까요? 어찌된 일인지 한 달 만에 나타난 부인 춘심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부잣집 마님 같은 모습에 머리에는 비싸 보이는 비녀까지 꼽고 나타났습니다. 이후 원님이 도착하여 송사를 위해 각자의 의견을 들어본 후 홍배대감이 제출한 품삯계약서까지 확인을 하였지요. 원님은 춘심이의 변해버린 모습이나 봉섭이의 주장들을 봐서 마음속으로 심증은 가지만 제시된 증거와 결정적으로 춘심이의 주장이 전부 봉섭이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했기에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하나라고 고민하던 찰나 무엇인가 번득이는 생각이 원님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지요. 그래. 그것이라면 한번 해볼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원님은 포졸에게 갑자기 큰 괴짝을 하나 가지고 오라고 시키고는 느닷없이 춘심이를 괴짝 안에 들어가라고 명하고 못으로 뚜껑을 막아버렸습니다. 홍배 자네와 봉섭이는 내일 다시 관하로 와서 한 사람씩 이 춘심이가 들어있는 괴짝을 지게 지고 마을을 한 바퀴 돌도록 하여라. 원님, 저 괴짝을 지고 마을을 돌라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둘 다 상반된 말만 하니 내 그것만을 가지고는 송사를 판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구만. 그리고 저 괴짝에 들어가 있는 춘심이는 분명 진실을 알 터이니 자네들이 괴짝을 지고 마을을 도는 것으로 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니 이 점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구만. 그래. 원님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만이요. 역시 참말로 현명하십니다. 그려. 아이고 참말로 이것이 무슨 개뼈다구 같은 소리라냐. 저 원님이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원체 송사를 잘 가른다고 내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결국 아무런 증거를 못 찾으니 이런 쓸데없는 짓이나 시키고 있구만. 그래. 이번 송사는 내가 이겼구만. 이겼어. 다음 날이 되자 홍배대감과 봉섭이는 다시 관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원님의 명에 따라 홍배대감이 먼저 괴짝이 든 지게를 지고 마을을 돌기 시작하였지요. 홍배대감은 관아를 빠져나와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간 후 조용히 괴짝 안에 있는 춘심이에게 말을 걸었는데요. 춘심이 자네 거기 있는가? 춘심이 자네 맞지? 안에 있구만요. 이거 보시게 춘심이. 오늘 송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입만 다물고 계속해서 봉섭이를 몰아가면 저 원님도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을 테니 결국에는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야. 그러니 그 안에서 갑갑하더라도 오늘 송사가 끝날 때까지만 참고 있게나. 한참의 시간에 걸쳐 홍배대감이 땀을 뻘뻘 흘리며 관아로 돌아오니 원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홍배대감에게 물었습니다. 홍배 자네는 아직도 봉섭이 계속해서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내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 잘 대답을 해보시게나. 원님, 저는 참말로 저 봉섭이를 수년 동안 거둔 죄밖에 없습니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어찌 원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요? 알았네. 그려. 자네 저 봉섭이가 지게를 지고 돌아와서도 그 말을 똑같이 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보자고. 그려. 이후 봉섭이가 괴짝이 든 지게를 지고 마을을 돌 차례가 되었습니다. 봉섭이는 관아를 빠져나가자마자 괴짝에 대고 신세를 한탄하였지요. 마누라 듣고 있는가? 듣고 있구만요.
홍배대감이야 워낙에 수전노에 못된 양반이라 돈 때문에라도 그랬다 치지만 마누라 자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자네랑 무려 5년이나 같이 살을 맞대고 산 자네 서방이 아닌가. 우리가 힘을 합쳤으면 홍배대감처럼 부자는 못 되더라도 우리 땅을 일구면서 남들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을 것을 말이오. 어찌되었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내 찬찬히 봐보니 자네가 나를 떠나 홍배대감에게 첩으로 가려고 그런 짓을 한 것 아닌가. 그래 이왕 일이 된 것 자네라도 잘 살게나 이 사람아. 봉섭이는 부인 춘심이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려는 듯 인사를 건네었고 다시 관할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봉섭이 관하로 도착을 하니 홍배대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고 괴짜간에 있어야 할 춘심이 역시 홍배대감의 옆에서 눈물을 흘린 채 벌벌 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워우 오메, 이것이 무슨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냐? 분명히 괴짜간에서 우리 부인이 대답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이오. 춘심이가 저기 있다면 지금 이 괴짜간에는 도대체 누가 있단 말이냐? 이제 그만 나와도 되는구만. 참말로 고생했네 그려. 아이고, 내 당신 때문에 참말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요, 글쎄. 괴짜간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원님의 부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투를 잘 따라하는 재주가 있었던 원님의 부인은 하루 동안 밤새 춘심이의 말투 흉내를 냈었던 것이었지요. 자, 홍배자네. 이번에도 자네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살려만 주십시오, 원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구만이요. 이리하여 봉섭이의 결백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홍배대감과 춘심이는 문서를 위조하고 파기한 죄로 옥에 갇히게 되었고 원님은 홍배대감의 땅과 재산을 몰수한 후 그것으로 봉섭이에게 원래 받아야 하는 품삯의 3배에 달하는 땅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봉섭이는 꿈에 그리던 자신의 땅 위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봉섭이는 타고난 농사 실력을 바탕으로 점점 더 땅을 넓혀가 이후에는 그 역시 소작농까지 쓰는 지주가 되어 마음씨 착한 부인을 다시 얻고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도 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